6월 8일자에 변동성 종목을 포함한 주력주를 포함한 변동성 종목, 또 6월 9일자에 주력주를 포함한 변동성 종목. 이 가운데서도 이제 주력주 또 수익 종목으로 설정을 했는데 15일 날 14일까지 잘 버틴기다가 15일 날 와장창 무너진 종목군들이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버거운 상태이긴 한데 오늘 뭐 짧게나마 그 종목군들까지도 다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일까지만 해도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군들 아쉽게도 15일 날 무너지면서 좀 속상한 상황이 된 종목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고점 대비해서 너무 밀렸고, 그나마 오늘 이제 기아, 현대차 이 흐름이 그나마도 시장 대비해서 방어를 좀 해줘서, 또 방어를 한 이유는 이제 많이 맞았죠. 이번에 많이 두들겨 맞고 기아가 뭐 8만 원 이탈돼 버렸으니까. 그래도 시장 대비 여전히 기아는 훌륭하다. 주력으로서의 그 값어치를 했다. 자, 우리는요, 아시는 것처럼 주력주가 공개적으로 지금 최근에도 계속 오픈을 해드린 그 공개적인 부분이 뭐였어요? SK 하이닉스 10만 원이 이탈됐습니다. 진짜 피눈물이 날 정도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나마 한 가지는 시장 대비해서 뭐 속된 표현으로 허벌나게 막말로 막 그냥 깨져 내려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멀쩡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의 기준을 좀 놓고 봐야 되겠죠. 조금 이따 하이닉스 그리고 LG와 기아 다 볼 거예요. 이 세 종목이 포트폴리오 주력으로 딱 형성돼 있다. 55에서 80%가 그 세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장에 사실은 살짝 웃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이닉스가 힘들더라도 LG화학이 버텼고 기아가 버텼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이제 예쁜 국민님 올려주신 이런 신성홀딩스 개별 매매 기준에서, 또 코스모 신소재가 15일날 좀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14일날 좀 탄력을 좀 받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롱이 선생님 EV 첨단 소재 아니에요. 연인님께서 장중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번에 이벤트 해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닙니다.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적용됩니다. 윤정도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다. 그러면 이제 아롱이 선생님처럼 장중에 매매가 좀 원활해지시고, 또 채팅방에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기준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방 안에서 뭐 장중 채팅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계좌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뭐 우리 주력주 대형주도 매매를 이렇게도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뭐예요? 변동성 종목이에요. 그 변동성 종목은 사실상 대처가 어렵잖아요. 대처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문자 안 나가요. 잘 거의 안 나간다 보시면 돼요. 뭐 한일사료 정도 조금 일부 나갔고, 뭐 한일사료였나요? 하여간에 좀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EV 첨단 소재나 이런 종목은 이렇게 보면 수익도 크고,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률이 크고 하지만 금액을 보시면 우리 아르훈 선생님도 주력주 따로 갖고 계시고, 이런 종목은 이제 100만 원 수준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방금 올려드린 뭐 이런 기준은 요거는 말 그대로 지금 뭐 선착순 10분으로 딱 끊으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이벤트를 잡아본 적도 없고, 윤정두 상품에서. 그래서 VIP 1개월권 증정해놨는데 VIP 상품이 기존에 198만 원까지 올려놓고 220만 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올려놓고 이제 그 방을 사실은 더 이상 모객을 안 하고 불기둥 마스터 방만 오픈을 해놨는데 아예 VVIP 방이라든가. 근데 지금 다시 이제 VOD 발매 기념으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적용됩니다. 장중 매매보다는 뭐 장중 매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전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문의를 주셔야 돼. 그렇게 하셔서 요번 기회에 혼자 하셔서 이제 손실폭 잡아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함께 움직이시는 기준을 잡아 나가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마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요 부분은 문자가 나가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드리고 문자가 나가고 동영상 전략을 올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퇴근하시고 전략 보시고 하시면 돼요. 가온칩스 휴림로봇 주린열공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중 조절은 소액 기준에서 대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오리온처럼 시가총액이 뭐 한 4조 원짜리 종목 이런 종목이라면은 뭐 비중을 조금 더 실어갈 수 있죠. 조 단위의 종목에서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방안에서 서로 아롱이 선생님 또 로키 선생님 오리온이에요. 요 자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이 14일날 올려준 그 흐름에서도 장악형의 기준.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15일날 10% 폭등이 났죠. 또 한일사료 예쁜공디님 또 로키님 익절. 그러고 나서 한일사료 윗골이 쫙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 종목을 방안에서도 이제 급등주 마스터,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셔가지고 전략을 꾸려드리고 또 윤 정도는 왜 움직였는지 기술적으로 한 번씩 분석은 좀 해드리는데 이런 거는 이제 문자를 드리거나 뭐 적극적인 매매 사인을 드리진 않아요. 시장이 좀 원활해지면 교육용으로는 좀 오픈을 해드리지만 지금은 조금 방안에 계신 분들 위주에서만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질 주도주는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쩔 주식 선생님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KG ETS 정도면 이제 6천억, 7천억짜리 종목은 간혹 이제 문자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 기준에서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주의가 요구된단 말이에요. 이제 19,43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번에 좀 밀렸었죠. 그리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오늘까지 잘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내일 상황 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5일 날짜 기준에 이제 뭐 KG ETS 상품 같은 경우에 거래가 장 막판에 터져서 내일 뭐 시간에서 3% 밀렸기 때문에 거래를 수만하고 양봉으로 돌려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시초가가 뭐 한 3% 밀리고 그리고 눌려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뭐 차익 실현 대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적인 지금 보유 종목이 아니라 개별 기준 또 교육용 기준 그 정도. 그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뭐 가온칩스 또 한일사료 이게 좀 버겁잖아요. 사실 변동성이. 그래서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을 해드리고 문자 나가고 요번 상품은 문자 나가고 카톡방 활용하시고 카톡방에는 이제 동영상 전략 올라가고 포트폴리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VOD 교육 VOD 25강 녹화분 플러스 3강을 더 찍을 거예요. 그러면 28강 정도의 녹화본을 VOD로 드립니다. 교육 교재까지 다. 그렇게 해서 이런 가온칩스나 이런 거는요. 장중에 결론은 이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시가총액이 4천억 수준이었고 꼬리가 달고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니까 한 3,800억 했었나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리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당연히 어떻게? 이건 당연히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위주에서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주력주는 별도로 세아 메카닉스, LG에너솔루션 지금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을 14일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15일 기준엔 세아 메카닉스 기준이 이것도 이제 14일 날짜의 뉴스가 재탕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의 확장, 거래대금 거래량의 확장. 근데 이 종목도 일단은 문자 발송은 안 해드려요. 그래서 개별 기준의 매매 그리고 장중에 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던가 시가총액도 확인해서 교육용으로 올려드리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시고 G2파워 상각 없네. 근데 G2파워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개별 매매 그리고 교육. 교육의 기준은 이제 거래대금 최상이다 보니 거래대금 수반되고 또 캔들 패턴 형성되고 나서 요래요래 대처합니다라는 그 정도 교육이 되겠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요거는 시황 설명할 때도 가끔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방안에서도 이제 오리온 관련해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 선배분들 대화 내용이 뒤에 나올 건데 14일에도 말씀해 주시고 뭐 15일에도 15일 같은 경우 이제 10%까지 오르고 시가총액 4조짜리가 결론적으로 초코팡이 오르면 오리온도 오르나요? 그런 얘기예요.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건 뭐예요? 오리온의 초코파이 가격도 올라가고, 응? 뭐 라면 가격도 올라가고, 뭐 그런 기준인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를 주시면 되겠어요. VVIP는 자산 규모가 이제 있으신 분들. 방송을 제가 최대한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전화하시면 아마 받을 거예요. 받으실 텐데 전화 한번 해보시고 아직까지 전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송 후에 윤정두가 받을 거야. 아마 직접 받을 겁니다. 요 이제 지금 아마도 12시 30분 되지 않을까요? 저랑 전화가 불편하시면 지금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VVIP의 차이는 사실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잘 설명 못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주식을 잘 모르시거든. 윤정두의 마음을 또 알 수도 없고. VVIP의 차이는 뭐 장중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일 보시다가 장중에 라이브 창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들어오셔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질문하시고 내 종목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그것에 대한 전략 잡아드리고 포트폴리오 전체 구성을 다 같이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그래도 최소 몇 억 단위 이상은 있으셔야 VVIP 방은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자산 규모 좀 작으시다 하시면은 VIP 방에서 이제 문자 받으시고 이렇게 대처하시면 되고요. VVIP 방은 말 그대로 VVIP 방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오리온의 기준에 그래서 뭐 초코파이가 오르고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의 그 실적 개선폭이 나오는 거죠. 지금 2개월 만에 분기 예상 이익을 모두 채웠대요. 매출 영업이익 다 올라갔어. 뭐 이제 뭐 수출이 잘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가가 오른 부분. 결론적으로 이제 불기둥마사가 오늘도 이제 올려드렸지만은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1,500억의 거래대금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대형주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당연히 이제 시그널도 매수 사인이 나오는 구간이면 제일 좋죠. 이 시그널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변동성 나온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빨리빨리 넘길게요. 요거는 네이버에서 또 혹은 조선인물 검색에서 찾아보시면 윤정두가 이렇게 나와요.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고 그리고 럭키증권 카드 이게 35년 된 카드예요. 그리고 이 수익률 대회는 8차례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이게 대우증권 수익률 대회인데 마스터즈 리그라고 해갖고 1억 계좌 이상짜리 계좌였어요. 76배. 그러니까 76억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실전 투자 대회 입상자의 경우는 3천만 원으로 출발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대우증권 계좌 보니까 300만 원 남아 있더라고 돈이. 그래서 돈을 입금을 안 하고 300만 원 가지고 3천만 원을 만들어서 이 수익률 대회에 참여를 했죠. 왜냐하면 대우증권에서 그 당시에 윤용 대표님 다른 쪽 그 1위
실전 대회는 많은데 저희 쪽 없으니까 저희 쪽에서 혹시 매매 잘하시니까 1위 하실 수 있으면 해서 같이 뭐 동반적인 마케팅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한 대회이고 우리 고객님들 다 참여를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해서 10주 동안에 76배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한 76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300만 원짜리 계좌가 32억까지 갔을 거야 아마 32억 그 정도. 결론적으로 이제 이 당시 기준에 15위 안에까지 들어와 계셨던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킹맨님 그리고 민경정현님까지 그러니까 4분 빼고 11명이 입상을 한 거예요. 8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11명이 파생 상품이 껴 있어서 ELW가 껴 있어서 이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전 세계 기록이에요. 그리고 수익률 대회는 8번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번 우승한 사람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2천만 원 계좌에서 뭐 3억 5천, 8억 2천, 19억 2천 이게 이제 32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SBS, CNBC하고 대신증권하고 했을 때 대형주로 다 하나케미칼, 뭐 삼성전자 이런 걸로 윤정도만 1억짜리 계좌 가지고 28%. 다른 분들 전문가 40명 중에서 윤정도만 1억 계좌, 나머지는 전부 500만 원짜리 계좌. 왜냐하면 이제 소형주 잡주 들어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근데 적중률도 1위, 수익금도 1위. 중간에 한번 이제 그 500만 원짜리 가지고 뭐 상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적중률 18%인가 뭐 그리고 계좌를 500만 원짜리 계좌를 계속 돈 더 넣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꼬맹이 하나가 한 1억 이상 손실이 났어요. 500만 원짜리 또 500 넣고 또 500 넣고 또 500 넣고. 그러니까 뭐 좀 그렇죠. 대형주에서 이런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CPI, PPI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할 건데 CPI, PPI 이해가 되시면 FOMC 회의 결과 나온 이후에 시장이 굉장하게 탄력을 받아서 날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내 종목이 거기서 주도력을 나타내 줄 수 있을까? 그것만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렇게 오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10분 정도 딱 마무리를 할 거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이렇게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밑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도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셔서 오시면 요 상품 지금 몇 명이 가입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디자인 하시면 퇴근해갖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박영 대표의 강연에 있고 변동성 매매의 대가죠. 그리고 이제 요 VVIP 방도 요것도 이제 좀 가격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가격으로 지금 다운 시켜 놓은 게 이게 지금 얼마만이에요? 2년 전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 다운돼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손실을 좀 줄여야 되니까 6+6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요즘 장 힘들다 하지만 한 달만 들어오세요. 한 달만 들어오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원금 회복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연장을 6개월 플러스 6개월이나 이렇게 할인율 높은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는 꽤 와요. 전화는 오는데 망설이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신뢰도가 조금 부족한 거하고 지금 내가 손실 보는 종목을 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생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응? 내일이라도 당장 잘라낼 종목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러고 나서 살아날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25일 날 강연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은 25일 날 유료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 별도 우리가 이제 식사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난번 2번 강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콘네드 여의도 콘네드 호텔에서는 33만 원짜리 강연을 2번 했죠. 그때 한 60분씩 오셨어요. 33만 원짜리 강연에. 근데 시장이 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좀 안 좋아서
지금 최근 강연에는 인원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오셨는데 우리 그 정 의원님들은 그래도 꽤 오셨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대화도 했는데 이번 강연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종목을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이런 종목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면 주봉으로 다시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합니다. 거래대금이 수반된 상태에서의 흐름, 그러한 흐름의 변동성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거래대금 다 죽어 있는 이런 종목에서 낙폭과대라고 자꾸 생각하고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내 종목이 이런 종목이다. 그럼 당장 다 바꿔야 돼요. 내 종목이 이런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까지 우리도 들여다보고 작년 9월에 전략 매도하고 대박 내고 나온 이런 종목 HLB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오죠. 마지막 자락에서 고점에 잡은 물량 안타깝지만 손절해서라도 저 위에 다 빠져나와야 돼요. 거래가 없잖아요. 일동제약도 뭐 사실상 초기에 조금 수익을 일부 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자락에서는 굉장히 낭패를 봤죠. 그래도 잘라낼 자리에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죠 아예. 얘가 뭐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작년 8월 이후에 보름 만에 더블 내고 26조까지 올라온 종목인데 지금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30만 원에 잘 자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최고점에 잡은 거 뭐 33만 원에 잡은 거 손절을 하고 뭐 눈물이 찔끔 나고 잘 잘라내는 거예요. 거래대금 없잖아. 이런 종목은 그나마 시가총액이 있어요. 응? 뭐 한국 BNC 얘 잘 갖고 놀았잖아요. 작년에. 지금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래대금. 죽는 거예요. 저 고점 대비 88%. 얘를 낙폭과대로 봐. 이걸 그대로 들고 계신다니까. 자꾸. 안 된다고. 다날. 작년에 우리는 안 들어갔나? 들어갔죠. 수익도 냈지만 막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 또 잡아. 그러고 나서 손절해요. 그 손절 가격보다 지금 또 50% 이상 다 빠져 있는 거예요. 50%, 60%, 70%.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 빠져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위메이드도 우리 얼마나 수익 잘 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막판에 얘도 똑같아. 우리라고 뭐 최고점에는 다 팔고 나와. 아니야. 막판에 또 마지막 잡은 물량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올 땐 나와야 돼. 왜? 여전히 시가총액이 8천억에서부터 7조 5천억까지 간 거거든요. 지금 여전히 2조 원대죠. 8천억에서부터 따지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잘라내야 되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면 2조 원대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왜 또 빠져나올 방법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래대금도 완전히 없는 소형주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정리하고 제대로 된 종목 들어가자. 제대로 된 종목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황을 또 아셔야 돼요. 이 시황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는 게 일반 그냥 생산자 물가지수고 하나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해요. 근데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거를 얘기를 해요. 요걸 제외하고 생산자가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식품하고 에너지의 변동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너무 크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상품에 대한 그 가격 변동성을 놓고 볼 때 여긴 그나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것을 빼고 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자. 그걸 빼고 난 부분. 근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그래서 이걸 빼고 근원을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이게 변동성이 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요거 말고 어차피 제조업체가 판매한 상품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자가 생산을 할 때 식품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사실상 특히 이제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모든 생산자가 물품을 생산을 때 뭐 공장에서 찍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놓고 볼 때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그냥 생산자 물가지수를 일반적으로 놓고 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요. 그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전월 대비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실 저는 지난달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걸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전년 대비로 놓고 봐야 어때요? 전년 대비로 놓고 봐야만 그 변동의 크기가 눈에 확 들어오죠. 뭐 어찌됐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을 필터 모두 지우기 그리고 미국만 다시 넣고 적용을 하고 그리고 기간은 지난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일 날 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돼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 3개는 이건 윤정두가 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별 3개는 근원을 본다. 그것도 전월 대비를 본다. 이해되세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아니 작년 대비 당연히 물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뿌리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돈도 많이 뿌리고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물가는 당연히 뛰어 있겠죠. 기업 실적의 전망치도 우리나라만 해도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을 어떻게 설정을 해요?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을 지금의 기준에서도 작년에 222조를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올해 255조로 상향이 돼 있어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표현하지만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보면 상품 가격 오리온도 아까 초코바이 올려야지 가격 올려서의 실적이 더 증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연간 단위로 보지 않고 월 단위로 보는 거에 대해서 별을 3개를 주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올라와 있는 거고 전월 대비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보죠. 8.6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이 아닌 에너지와 식료품이 들어간 걸 전부를 다 봅니다. 별이 2개짜리인데 오히려 별 3개짜리보다 대접을 한다.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별이 3개짜리가 근원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까? 전체가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월입니까? 연입니까? 월이죠. 월. 전월 대비.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쪽을 놓고 보는 거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아니 생산을 할 때 일단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체를 다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것도 전월 대비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들여다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뭘로 본다? 너무 식품과 에너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얘를 빼고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 뭐 산유국들이 장난치면은 뭐 들쑥날쑥하니까 또 식품도 뭐 자연재해부터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너무 변동이 크니까 그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냥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를 그렇게 본다. 그게 별 3개다. 윤정두가 정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미국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결론만 놓고 봅시다. 근원이면은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뺀 거예요.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뺐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낮아졌어요. 금리 올리고 3월에 금리 올리고 이게 4월 그리고 5월 7월 6월에 발표한 거죠. 낮아졌어요. 근데 왜 호들갑들을 떠냐 이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응? 거기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2021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였어요. 알잖아요. 2021년도에 대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금리에 대한 인상 이야기가 조금씩 있었지만은 연준에서도 아이 뭐 이거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면서 금리를 제한적으로 테이퍼링을 일부 이제 좀 늦게
왜? 경기 부양책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돈을 더 뿌렸죠. 아니, 돈을 더 뿌렸는데 당연히 물가가 안 올라요. 생산자 물가지수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 흐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시장은 1월 달까지 폭등 내렸죠. 그럼 1월이면 언제 여기까지 폭등 내렸죠. 이 가파른 상승 속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저 가파른 상승 속에서 우크라이나 터지고 유가 강세를 띄었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1월 수준이죠. 그러면 솔직히 이번에 미국 쪽이 더 무너지면서 우리까지 무너졌는데 우리나라 무너진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고. 그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지표상으로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전월 대비해서는 뭐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그 흐름이 아닙니다. 전월 대비해서. 전월 대비 얼마나 올라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근원이 아닌 일반 전체를 다 포함한 전월 대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세개짜리는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별세개는 이거라고 그랬죠. 전년 대비에 전체를 다 포함한 생산자 물가지수. 전체를 다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낮아졌어요? 안 낮아졌어요? 낮아졌지. 예? 전체를 다 포함하고 여기가 1월까지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1월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월치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1월 말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고 그게 영향을 받은 게 2월,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지표가 나오는 건 그 다음 달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뛰어 올라갈 때 시장이 무너졌냐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거 그러면 다 뻥이잖아. 이건 생산자 물가지수라서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로 봅시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라고 여쭤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똑같아요.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했느냐 포함했느냐예요. 제외한 게 근원. 제외하지 않은 게 전체.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월 기준에 전월 대비해서 그게 기준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에너지까지 다 포함된 물가지수의 전년을 기준으로 잡아요. 별 세 개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체 근원이 아닌 에너지까지 다 포함한 소비자 물가지수의 수치가 8.6이다. 4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8.3 예상했는데 8.6이 나온 거예요. 4월 달치를 넘겼어. 3월에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이게 잡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잡혀졌다.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잡혀질 줄 알았는데 안 잡혀졌다야. 그럼 뭐 얼마나 문제가 되길래. 이걸로 놓고 따지더라도 자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죠? 그리고 요자락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시장은 강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작년에 연준이 뭐라 그랬냐면은 3% 인플레이션까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뭐 4%, 5% 이렇게 나오니까 6%까지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 부양책 돈 뿌렸잖아요. 그런 이제 테이퍼링 단행하면서 좀 잡혀질 분위기로 잡아갔는데 그렇지 않고 물가 더 올랐어요. 그 오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작년 올 1월까지 시장은 올 1월까지 시장은 폭등 랠리 1월 달에 신고가를 찍어요 다. 물론 이제 나스닥은 11월 달에 신고가 찍고 그다음에 12월 1월은 좀 주춤했죠. 저렇게 가파르게 올랐을 때도 일단 시장은 랠리가 나왔어요. 7%까지도 랠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7%에서 1.6%포인트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지금의 폭락이 나올 흐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당 부분의 경제 지표가 예를 들면 50을 넘기면 확장 국면으로 인식을 한다.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ISM 뭐 서비스업 지수, 비서비스업 지수 뭐 이런 식으로
50을 넘기면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 그럼 예를 들어서 47에서 50을 넘겼어. 그럼 그게 확장 국면이니까 여기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한다면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7%는 되고 8.6은 안 되는 건 또 그건 뭐야? 어? 지수 기준, 지표 기준으로 1월 달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7%는 되고 그 당시 7%는 되고 8.6은 안 된다는 건 또 뭐냐는 얘기예요. 응?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제 그 차트 부분이 사실상은 3월 대비해서 0.1%포인트 더 올라간 거고, 이번에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엄청난 게 아닌데 충격은 굉장히 크게 받았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 안 잡히니까 충격을 받은 거고, 만약에 뭐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되는 거죠, 우리 시간 기준으로. 그 기준에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75p를 올려, 혹은 뭐 1%를 올려, 그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올려서 물가지수가 잡히면 돼요. 잡힌다라는 모양새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전년 대비로 놓고 보실 때 어때요? 전년 대비로. 결론적으로 전년 대비의 근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고 나면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고 나면 고점 대비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상 효과가 나왔죠. 왜? 어? 금리 인상 효과가 나왔잖아요. 근원으로 보면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고 나면은 고점 대비 내려왔단 말이야.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사실은. 윤정도 말이 틀려요? 아니,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고 1월 달까지 이 5.5, 5.6은 괜찮고 6%는 또 왜 안 된다는 거야? 왜? 5.5 1월 10일 날 발표한 5.5는 괜찮고 6.0은 왜 안 된다는 거야? 0.5%포인트 올라간 건데. 그리고 4월 10일 날 발표된 3월치 6.5는 괜찮고 6은 또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로는 꺾인 게 맞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가 때문이란 말이죠. 이 유가도 저자락이 아니에요. 2월부터를 보는 거예요. 왜? 1월 달에는 실질 영향 제한적이에요. 2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반영돼서 이제 근원이 아닌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 건데, 저게 진짜 뭐 문제가 될 거냐? 문제가 되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유가 강세가 아니라 폭락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건 뭐냐? 로그 차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퍼센테이지 대비 2월부터 따지면 요 정도예요. 사실 요 정도인데 요 정도도 아니야. 요렇게 올라온 거야. 꼬리 빼고 나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3월 달에 이 꼬리까지 달린 이 고점일 때 대비 요 정도 놓여졌는데, 고점 대비 요 정도잖아요. 고점이 이 꼬리까지 하면 여긴데. 근데 시장은 무지하게 깨져버렸어요, 이번에. 그럼 진짜 인플레이션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지. 심리적인 면이 더 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다면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잡혀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별 3개짜리 그거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잡혀 있는데 전체 유가하고 식료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다고 해서 폭등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41년 만에 최고다 하는데 2달 전이 8.5%였고 지금이 8.6에 0.1%포인트 더 올라간 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찌됐건 잡을 수 있느냐? 금리를 올렸는데도 못 잡았으니까 그게 문제라면은 결론은 그걸 잡을 수 있느냐의 기준인데, 잡는다는 거죠. 이번에 사실 금리를 안 올려도 잡을 수 있고 금리를 올리면 더 빠르게 잡을 수 있고, 뭔 소리냐면은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조금 줄여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는 조금 안정화되겠죠. 거기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하겠다는 거죠. 주변에서 사실 만류하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인권 문제 해결도 안 됐고 그렇게까지 머리를 숙일 필요 있겠느냐?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사우디까지 간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라도
유가를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유가의 이 변동폭도, 변동률로 보시고 전체를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럼 유가는 당연히 잡힌다. 이미 벌써 사우디에서 오펙 플러스 이끌어내서 증산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증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대통령 직접. 거기에 식료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최악의 상태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곡창지대에 뭐 공격을 받아서 그게 또 피해도 많고 또 이쪽 수출 창구 항만도 뭐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을 일단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위치인 거고 그리고 중국 쪽의 항만 폐쇄나 이런 부분 중국 쪽의 기준에서도 뭐 일부 폐쇄의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물가 문제잖아요. 그 미국의 중국 수입품이 좀 막혀 있던 부분이 단기간에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도 이제 일부 해소가 되고 그럼 결론은 복합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금 들여다보시면 아니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 근원이 아닌 일반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차트입니까? 앞부분에 더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상승 랠리를 나타내다가 7%까지 올라와 있을 때에도 신고가를 냈다가 이제 뭐 8.6인데 1.6%포인트 더 올랐다고 해서 그리고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좀 흘러간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리고 유가도 다시금 살펴봤더니 뭐 그렇게까지 유가가 강세를 띈 건 아니었다. 이게 아니라 이거라 그랬죠. 이것도 2월부터 따지면 더 짧죠. 등락률로 봤을 때의 버거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우려가 된다면 유가에 대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하죠. 경기가 안 좋은데 수요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왜 올라갔어요? 수요가 있었으니까 올라간 거죠. 돈이 많이 풀리고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은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 보시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저점을 그렇게까지 깨진 않았어요. 미국만 좀 깨졌었고, 미국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확히 따지면 4월 20일부터죠.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 저점 찍고 꼬리달 확 돌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 돌려놨던 부분을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밀고 내려온 거죠. 지난 금요일부터 1월 저점 수준으로 다시 돌려놨다가 금요일부터 뭐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도 못 잡았어 이런 내용. S&P 500 지수 마찬가지, 나스닥 마찬가지.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쨌건 이번에 흐름에서 밀렸냐 이거예요. 3월 저점 어찌됐건 3월 저점 안 밀렸고 그리고 보시면은 일본 기준에 3월 저점을 안 깼어요. 그리고 이게 5월 9일의 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증시는 5월 9점이 아니라 5월 20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기준 보시면 뭐 S&P 500 지수로 봅니다. 그죠? 5월 20일까지 4월 20일부터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유럽은요. 5월 9일 날 반등 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뻗어 올라갔었고 그러나 아주 밀린 게 아직도 여전히 3월 저점 깨지 않고 있고 그죠? 결론은 독일의 이 흐름 또 니케이도 마찬가지예요. 니케이도 5월 20일까지 밀려 내려간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3,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렸다가 여전히 미국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월봉으로 따져보셔도 그렇고 1월 저점 위에 있어요. 요건 뭐냐? 증권사 임직원들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서 3거래일 동안 자체적으로 조정받은 그겁니다. 그리고 꼴이 달았잖아요. 1월 저점 되면 내려온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또 약세요. 왜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기준에서 5월 20일 바닥 찍고 나서 여기서
일본처럼 이렇게 3,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렸어야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그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못 움직이다가 이번에 미국발 악재 요인까지 겹쳐진 데다가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핵실험에 대한 우크라이나가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지.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 추가적인 조정이에요. 결론은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코스닥 쪽도 사실 좀 그런 거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실적주 위주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에코프로비엠 두들겨 맞은 게 너무나 버겁고 아쉬운 흐름이 됐지만 일단 그래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의 프리미엄을 갖고 가고 성장주를 갖고 간다 했을 때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네이버하고 LG화학의 시가총액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자력으로 LG화학이 올라올 수 있는 위치. LG화학이 9위였죠? 9위였는데 지금 6위까지 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이닉스, LG화학, 기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8만 원이 기아가 다시 이탈돼서 속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장중에 8만 원까지 다시 돌려놨었죠. 얼마든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얘는 지금 시가총액 10위에서 안 밀렸어요. 주가가 바닥 대비 28% 올라왔고 전체 시장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조정도 거의 없었습니다. LG화학은요. 시가총액 9위에서 6위로 돌려놨고 하이닉스가 많이 두들겨 맞긴 했지만 결국은 이 세 종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아가 바닥 대비 지금 현재 기준에 22% 3월 바닥 대비 21% 정도 하나요? 그리고 LG화학은요. 4월 저점 대비해서 32% 올랐다가 눌려있는 폭이에요. 그럼 대략 지금 한 28% 30%? 22% 그러니까 뭐 20%라고 치고 기아 그다음 얘는요 28%? 그러면 하이닉스가 좀 밀렸다 해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인 거예요 지금 이 세 종목이. 이렇게 수익이 잡혀 있어야 나머지 종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어야 55에서 80%가 여기에 구성돼 있어야 뭐 에코프로비엠에 오늘 고점 대비 두들겨 맞은 거고 전일 대비해서 4.4죠. 또 전일 안 빠졌어요.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 또 숨도 못 쉬게 두들겨 맞아서 아프지만은 뭐 현대로템이나 저쪽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결국은 만에 하나 손절을 해야 된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흐름을 한 템포 명확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기아 이렇게 실적되는 종목 위주에서 들여다보시게 된다면 그래야만 뭐 이런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오리온 같은 종목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고 그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한번 변동성의 확장을 한번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대형주 기준에 주력주 기준에서 포트가 잘 채워져 있으면 변동성 종목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왜 뭐 3천억 이상짜리 종목인데 5천억이 터졌는데 왜 못 들여다보겠어요. 한일사료 얘도 3천억 원대 이상 종목인데 거래되고 4천억 이상 터졌는데 왜 못 들여다보겠어요. 그죠? 그 나머지 프론티어 뭐 신송홀딩스 KG ETS 미코바이오메드 G2파워 뭐 세아 메카닉스 이런 종목을 왜 못 들여다보겠냐고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데. 저걸 들여다보려면은 쟤네들을 뭐 막말로 몰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력주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저걸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2022년도 10월 달에 예상치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벌써 이미 이렇게 크게 상향이 됐어요. 인플레이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향이 되지 않겠어요? 기업 실적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63조가 이게 2013년도 사상 최대치 찍을 때 그때 얼마냐면 36조 7천억이었어요. 36조 7천억 대비해서 얼마예요 지금 영업이익 증가가. 어마어마하죠. 80% 38에 24
한 70%, 37에 21, 25, 70% 증가했네. 70% 증가했는데 주가는요 더 많이 올라왔죠 당연히. 왜 그랬을까요? 자사주 이익 소각이 14%예요. 주식이 14%가 줄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가 상승률 감안 안 해요? 응?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뭐 규모의 면에서 실적이 좋다 그게 아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뭐를 봤는데? 그거 보셨잖아요. 자, 계산해 드릴게요. 255조에서 영업이익이 얘가 지금 내년이 65조인데 지금 현재 63조 나누기 255조. 그럼 몇 프로예요? 25% 가까이 하죠. 올해 255조 분 영업이익 예상하니까 25%. 그러면 25%인데 이게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25%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은 얼마냐는 거죠. 대략 한 2,600조 거기서 시장이 많이 밀려서 2,500조 정도 하려나요? 그러면 아이고 요게 시가총액이 안 나오네. 양시장 합쳐가지고 14일자 기준으로 하면 나오려나? 그렇지 나오네. 야 시가총액이 2,000조가 깨진 거야? 하하 참나. 2,000조가 깨졌네요. 그것도 14일 기준에 15일도 아니고 1960조 거기다 3,600조 그럼 얼마예요? 2,400조? 2,000이 깨진 거니까 2,000조에다가 360조 2,300 야 시가총액이 2,300 뭐 50조? 그럼 24.7 곱하기 2,350조 해주면 양시장 합쳐서요. 이런 경우에는 2,600조라고 참 580조 하고 있어야 돼. 580조. 그죠? 시가총액 580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580조가 아니라 360조예요. 그럼 580조 나누기 주식수 해주면 되지. 580조 나누기 주식수. 삼성전자의 주식수가 몇 조예요? 59억 주. 맞나요? 69억 주, 59억 주. 지금 저도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59억 주. 맞죠? 59억 6,900주. 나눠주면 되죠. 59억 6,900주 나누면 주당 얼마가 나온지 보세요. 97,000원. 농담이 아니라 97,000원 하고 있어도 저평가예요.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잖아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응? 하이닉스 71조 3천억이에요. 나누기 255조. 하이닉스가 아이고 255조 71조 3천억. 아예 죄송합니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얘기해줘. 17조 정도예요. 17조. 16조 8천억. 16조 8천억으로 합시다. 하이닉스 밑에 16조 6천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오케이 그럼 16조 6천억 16조 6천억 나누기 255조 해주면 6.5%를 하이닉스가 합니다. 전체 시장에서. 그럼 6.5% 곱하기 2,350조 그러면 얘가 153조가 돼 있어야 돼요.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6.6%니까 시가총액도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6.6%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6.5%. 그럼 152조고 152조를 7억 2,800만 주, 7억 2,800만 주로 나눠주면 놀라지 마세요. 20만 원 넘어요. 그렇게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20만 원이 넘겨져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152조요. 152조 나누기 순이익 얼마예요? 12조죠. 125조 나누기 152조 나누기 152조 나누기 얼마? 12조 3천억 해주면 PER이 12배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평균 PER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PER.
지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이런 종목을. 근데 이런 종목을 안 갖고 있고 그냥 어떻게 한 번에 원금 해보겠다. 제발 그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VVIP 차이가 뭔가요? 나 가입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손실 부분을 줄이고 수익으로 연동될 수 있기를 희망하셔야 된단 말이야. 막연하게 이런 거 계산 하나도 안 해보고 얘 실적이 얼마고 시장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지금 시장 대비해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요 2016년 2분기에 5천억 미만이었어요. 지금은요 16조니까 4분기로 나누면 4조 정도 하죠. 5천억 미만짜리가 4조가 나와요. 그럼 얼마? 8배입니다. 2016년 대비 8배 증가했어요. 근데 주가가 8배 올랐어요? 아니죠. 300%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영업이익 전망치 222조 할 때 이게 언제? 작년의 기준에서. 올해는 이게 바뀌어 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증권사가 전망을 하고 또 연간 컨센서스 4월 12일자입니다. 이때 PER이 9.66배인데 지금 8배로 밀려 있어요. 주가가. 말 그대로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데 아이 뭐 얘는요 뭐 주가가 밀려도 되고요 뭐 6만 원 깨질 것 같고 정신 나간 소리지. 얘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내주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산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못 간다. 이게 어제 기준이고 15일자로 따지면 PER이 더 낮아 있죠. 더 낮아져 있는 거죠. 얘를 못 사는데 다른 종목을 산다? 안 된다는 거야. 얘를 사고 나서 에코프로 BM을 사는 거고 얘를 사고 나서 뭐 현대로템 반등 나면 거기서 또 잡아내는 거고 얘를 사고 나서 뭐 한국항공우주도 보는 거고 얘를 사고 나서 하나솔루션을 보고 얘를 사고 나서 OCR을 보는 거고 얘를 사고 나서 무슨 뭐 한일사료든 이런 종목을 보는 거지 얘가 없는데 기준을 잡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한 종목 그걸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하이닉스로 사실 기준을 잡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요 제일 바보 같은 종목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으니까 손실이 상상을 초월하게 난 겁니다. 삼성전자는요 내가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또 혹은 앞으로 볼 상황의 기준에서 과연 그 가치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시장 아까 보니까 22% 올라왔죠. 언제부터? 금리 2015년도 12월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그 흐름 대비 24% 올라왔어요.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종가 기준 178% 올랐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5배, 6배, 7배씩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그 업황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돼 있다 보니까. 그 업황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돼 있다 보니까. 이제 작년 4분기처럼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위메이드에서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되겠느냐. 또 롯데정밀화학에서 대주전자재료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되겠느냐. 코스닥 시가총액 3위인 LNF에서 그런 수익이 나야만 에디슨 이브에서 이런 수익 범위들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큰일 난다 그랬죠. 마찬가지.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에서 또 작년 9월 HLB 생명과학에서 LNF에서 이런 수익이 날 수 있겠느냐 이기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고 이건 이벤트고 말 그대로 VVIP 방에 오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VVIP 방에 오셔서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종목 정리되면 그러지 말라니까 자꾸. 그러려면 뭐 하려고 가입해. 혼자 매매가 되시는데. 당장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죠. 정리해야 될 종목 싹 던져버리고 편입해야 될 종목 편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장에 공포감을 갖지 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공포감을 가질 장입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다 받고 다 눈에 보이는 패 아니에요? 글로벌 중앙 정부와 글로벌 중앙 은행들이, 예? 아이고 서민들 한번 혼나 보세요. 경기 그냥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망가뜨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잡아내겠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시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윤정도도 마케팅을 해야 되니 마케팅을 떠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올려주신 거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왜 올랐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올랐습니다. 방안에서 지금 수백억 원씩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별적으로도. 근데 뭐 그분들께서는 수백억 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은 매매를 못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시젠이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든 또 네이버든 또 작년의 기준에 SK 바이오사이언스든 거래 대금이 뭐 2조, 3조, 4조씩 터지니까 종목 하나당 그런 데서 매매를 해요. 근데 지금 수백억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도 변동성에 대해서는 뭐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소형주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소형주 변동성 계속 이렇게 나와 있었고 대형주의 변동성이 커져 있어서 그 종목군들이 눈에 띄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야. 그게 뭐 제약바이오든 뭐 이슈 종목이든 뭐든. 아니 2021년 1월 8일 날 작년 1월 8일 날 시가총액 10위 현대모비스가요 상한가 갔어요. 장중에 개장 초에 시가총액 10위 현대모비스가 1월 8일 날 상한가 갔다고.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소형주들이 못 갔을 것 같아. 소형주도 상한가 막 나와. 다만 대형주에서 상한가 나올까 편하다는 거죠. 신성홀딩스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데 누가 하나 붙어가지고 나 잡아가시오 하고 뺑뺑이 돌리고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하는데 여기에 내 자산 수백억 있는 사람 들어가면 대주주 되죠.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매매 1,400억짜리에 얼마 들어갈 수 있어. 1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야. 50만 원 갖고 하는 거고 이런 거는. 그리고 윤정도가 이걸 사라고 해도 안 사는 게 맞아요. 이거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장중에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실질 기준은요. 실질 기준은 어떻게 한다? 말씀드리잖아요. 하이닉스, LG와 기아 이렇게만 포트를 갖고 계셨어도 여러분들이 수익입니다. 지금 3월 4월 이후로 따지면. 근데 그거를 못 하시니까 윤정두가 멘토의 역할을 해드리고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잡아드리는 거지. 전문가가 다른 거 없어요. 뭐 윤정두한테 가입하면 뭐 어디 숨겨진 신성홀딩스 들여가지고 이걸로 뭐 초대박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대주주 된다니까. 13일날 시가총액이 1,300억 그것도 상한가 가서 그런 신성홀딩스를 우리가 들어가면 이거 우리가 대주주지. 유통 물량이 대주주 지분 빼고 33%예요. 그럼 1,000억짜리일 때 얼마에서 330억 분이 유통이 안 되는데 거래 대금 하루에 1,000억, 2,000억씩 터져. 대주주 물량 빌려다가 때렸나? 이게 금융당국이 제재하는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불기둥 마스터가 올려드리고 상한가 차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꼴이 쫙 달리죠.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시면 안 돼요. 내일 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꼴이 달리는 순간 전량 차익 실현이다. 한일사료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한일사료 19%까지 올라갔다 꼴이 달고 내려오죠. 나는 이런 변동성 매매를 원해요. 그러면 불기둥 마스터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불기둥 마스터가 계속 이건 라이브 방송창이에요. 예쁜 공주님이 라이브 방송창에 올리신 거고 홍수태 선생님께서 5월 27일 날 한일사료 상한가 갈 때 저는 현대사료예요. 저는 팜스토리입니다. 한일 복수전 13일 날 한일사료 그때도 또 13일 날 28%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15일 날 두 번째 VI까지 로키 선생님 익절.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밀렸죠. 그러니까 준인열공 선생님 차익 실현하셨고 하이닉스도 추매하셨고 한일사를 펀더멘탈적으로 볼 게 없어요. 응? 이런 이슈만 있어요. 근데 신성홀딩스가 상한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 이쪽에서도 연동성을 가지고 가서 움직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기둥 마스터가 바로바로 저도 1,500억 거래대금이면 됩니다. 거래량 저렇게 터질 때 왜 편입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13일의 기준이에요. 응? 상한가 280만 주가 쌓여 있었어. 13일이든가 27일인가? 하여간에 저게 또 흔들리고 이탈이 돼요. 응? 280만 주나 쌓여 있는데 만약에 저게 이탈이 된다 그럼 차익 실현하는 거야. 9,800원에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9,800원 2% 밀리면 전량 1,500억입니다. 또 써드리죠. 27일 날 또 상한가 이탈되고 1,500억입니다. 또 써드리잖아. 왜 여기서 편입을 못 잡으십니까? 거래가 개장주에 터져 있는데. 그 거래에 대한 기준점은 6월 13일 날 9시 8분에 60억 거래대금이다. 우린 1,500억을 기준 잡고요. 시간별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시 8분에는 다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150억이 좀 안 됐다고 치면 9시 반에는 20% 300억을 넘겨요. 307억이죠. 그리고 8%예요. 다 오른 거 아니냐? 28% 가져갔다고. 그럼 8% 미만에서 사셨으면 1조 이하짜리 이렇게 살 수 있으니 거래대금이요. 한일자리오 신생솔루션 신송 그 친구 상한가 가고 나서 변동이 나왔잖아요. 그 지금 여전히 14%고 그러면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했고 결론적으로 20%까지 따라붙는다 했어요. 그 불기둥 마스터가 5월 27일 날 거래량이 나와서 이렇게 했죠라고 1시 5분에 스토리까지 다 써서 올려드렸어. 신성홀딩스 상한가 가서 얘가 연동이 됐는데 왜 아까 올려드렸을 때 편입 못했습니까? 2%에서 한번 8%에서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사료 쪽의 섹터에서 한일사료가 이렇게 15%까지 움직이고 등락률 26%까지 올라오고 28%까지 올라가고 벌써 이미 두 번의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고 라이브 방송에서 예쁜 공대님 한일사료예요 말씀하셨고 거래대금이요 우리나라 2위였어요. 2위. 종가상의 거래대금이 5,500억 2위. 이게 13일 월요일이고 그러면 이 거래대금 또 거래량 곱하기 얼마요? 70% 이제 이틀 지났으니까 그럼 3,500만 주 정도 터지면 된다고 보면 돼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0억 여전히.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 9시 7분, 9시 10분 전에 156억. 그럼 1,500억 기준 잡았으면 여기서 4.5에서 편입. 그러고 나서 20% 수준까지 올라오잖아요. 9시 13분에 7.6% 움직였어요. 벌써 이미 480만 주. 편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왜 편입을 못하냐 이거예요. 응? 편입의 기준을 놓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정점에서 밀려내려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이렇게 결론은요 13일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주봉 그리고 일주월봉 이렇게 보시면 얘도 결론은 뭡니까? 거래가 터져 있을 때만 움직임이 나온다.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얼마? 18%, 19%, 20% 가까이 움직였고 꼬리를 달았어요. 전량 차익 실현. 거래가 터질 때만 그때만 들여다본다. 전량 차익 실현. 그래야만 이런 KG ETS도 볼 수 있는 거예요. KG ETS 내일 얼마? 최소 범위 700만 주에서 10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한일사료 얼마? 최소 범위 3000만 주에서 3500만 주. 응? 어마어마하죠. 응?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수 있어야 돼. 이 종목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다 아까 이제 드렸고 여러분들께 이제 설정 범위
한일 사료, PDF 파일, 그리고 KG ETS PDF 파일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보시고 신성홀딩스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휴림 로봇도 어제 뭐 변동성이 크게 확장이 됐었고. 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링크까지 올려드릴게요. 링크 보시고 동영상 보시고, 아 나도 야 내가 이거를 동영상 올려드릴 건데 KG ETS든 한일자료든 이 종목군들을 내가 누구보다도 빨리 편입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KG ETS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려드렸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어떤 식으로 올려졌는지 한번 보시죠. 13일 기준에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도 기준거래량 설정을 해드렸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26분씩. 근데 이 26분씩이나 설명해드리면 뭐하냐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대로 전략기준 설정해서 수익 범위까지 가져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응? 대부분.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세요. 응?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가지고 전부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십시오. 응?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의 기준은 공포감을 벌써 이미 다 가지신 상태고, 이젠 더 이상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을 잡아낼 수 있는 위치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황을 들으신 거고, CPI, PPI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구나. 금리를 또 오히려 가파르게 올리면 시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가 되면 내가 이 수익 범위를 제대로 잡아가야 되겠구나. 이 KG ETS 이런 종목에서 욕심은 나지만 리스크가 있으니 말 그대로 소량만 가지고 가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뭐 여러 가지 전략을 꾸리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죠? KG ETS 내일 700만 주에서 최소 700만 주에서 1000만 주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안 터지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이닉스, LG와 기아, 에코프로, BM, 하나솔루션 저 기준 거래량에서 다 보셔야 된다. 응? 저것에 대한 설명 부분은 여러분들께 충분히 드렸어요. 상상 한번 갑시다. 또 상상 응? 상상 그렇게 해서 내일자 기준에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를 다 잡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자 기준에. 응? 상상. 다시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 부분을 활용을 해서 77만 원 문자만으로 오실 거냐. 문자 채팅까지. 이런 케이스 없죠, 지금. 정의원님들께도 기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라이브 방송에 VVIP 방에 오셔서 자산 여력이 되신 분들은 이번에 제대로 원금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수익까지 잡아내셔야죠. 굉장히 좋은 장이라니까요. 읽히고 있는 장이잖아요. 지금 자본시장을 무너뜨리겠다는 중앙정부의 흐름인가요? 아니죠.